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장세를 지금 겪고 계신데요, 다들.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겪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코로나급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121선 깨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투자 방향을 좀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한 3조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거의 한 3조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받고 있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를 할 때 저는 오늘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을 보통 고를 때 아무 종목이나 고르기보다는 좀 실적이나 그리고 향후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좀 띄우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가져온 종목이 이제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가운데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 3가지 정도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함께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먼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고 지금 좀 사기 괜찮은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어떤 자리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저랑 함께 가져보실 거고요. 그리고 왜 기관이 왜 이 종목들을 지금 계속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반면에는 좀 외국인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을 이제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KAI 한국항공우주죠. 네, 이 기관이 왜 좀 조용히 모으고 있는 좀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 14만원 부근에서는 여기 14만원 부근 이쪽에서는 조금 지지력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좀 지지력을 좀 상당히 좀 잘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여기 121선 장기 매물대가 좀 겹치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네,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좀 14만원 여기 부근에서는 좀 하방 리스크가 조금 제한적인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14만원 초반대 가격에는 조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리스크 관리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여기 241선인데 여기 손절 기준을 241선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13만 6천원. 이 정도 부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이 정도로 보시면 조금 괜찮은 종목일 것 같고, 이 가격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241선 뚫리면은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제 하방이 좀 제한적이던 게 더 뚫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손실이 크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도 좀 저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장세가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선은 개인이 정하고 무조건 그걸 꼭 이행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16만원 이 정도 선인데 매물대가 같이 겹쳐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만 9천에서 16만원 구간이고요. 네, 이 구간에서 이제 보시면은 과거 거래량도 이렇게 많죠. 네, 거래량도 많이 이루어진 좀 대형적인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가격에 이제 도달을 만약에 반등을 성공해서 여기 가격까지 간다면은 이제 비중을 사셨으면 여기서 3분의 1이나 3분의 2 이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 가격이 조금 매물대가 강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저항이 셀 거예요. 여기 뚫고 지나가는 게 어려운데, 근데 이 가격에서 만약에 16만원, 여기 이 매물대 이제 저항선을 이제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만약에 좀 뚫고 지나간다면, 이런 저항선을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위쪽 매물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8만원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6만원을 이제 상승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17만 8천원에서 2차 목표가는 18만원까지 2차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조금 해당 구간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종목을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방면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트 보셨으니까 같이 이제 기관들이 왜 한국항공우주를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2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 이제 LAH 납품 중단과 이제 환율 부담 때문에 조금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좀 그러니까 완제기 수출 부문이 좀 원가 부담이 조금 커지면서 이제 좀 단기적인 실적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하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KF21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게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초도 물량이 좀 인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납품이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업 매출도 이제 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보고 있고요.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 역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KF21이 인도네시아나 이제 뭐 필리핀, 그리고 UAE,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서 좀 잠재 고객으로 좀 거론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A50 같은 이런 경우도 이집트와 말레이시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이제 해외 이런 수주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단기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계속 환율 뭐 계속 다들 보셨겠지만 뭐 1560원, 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환율이 뭐 1480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죠. 근데 계속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단기 실적이 좀 주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재무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매출액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뭐 ROE나 이제 EPS 등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단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주나 이런 성장성을 좀 보고 미리 비중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손절가나 이런 매입가 이런 정도를 보셨을 때 조금 손절가도 좀 짧게 가져가고 이제 분할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꾸준히 조금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서부 T&D라는 종목인데요. 네, 서부 T&D 역시도 이제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엄청 강력해요. 네, 이렇게 꾸준히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2월 4일 고점 이후로 이제 인바운드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서부 T&D가. 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조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00원에서 1,700원 여기 이 부근에서는 조금 최근 지지력이 조금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현재 가격대가 좀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손절 기준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00원, 여기 10,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보시고, 이제 10,000원 선 이탈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냥 짧고 빠르게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전략이 전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 1차 목표가를 11,800원에서 12,000원 구간, 여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구간 역시도 이제 과거에 좀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제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네. 이 구간에서 좀 매물대라 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크게 나온다 해도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000원 가기 전에 11,8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제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해주시면 전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유 비중의 거의 한 30% 수준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확보를 하는 전략이 전 좀 유효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12,000원 구간, 여기 이제 매물대 엄청 쌓여있죠. 근데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 종목 또한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서 이제 14,000원까지는 조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14,000원 부근을 2차 목표가로 잡았고, 2차 목표가에서는 이제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남은 비중을 이제 완전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14,000원 구간에서는 완전히 정리하자,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은 손절가가 지금 좀 가까이 있는 형태라 조금 손절가도 가깝고 위쪽 상승 여력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한 10%에서 20%, 뭐 많게는 뭐 30%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부 T&D도 이제 차트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서부 T&D를 왜 이제 기관들을 왜 사고 있을까요? 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좀 개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부 T&D가 이제 낮은 상가 개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뭐 건축 허가도 이제 조금 확보를 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착공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도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실적 성장 동력이 좀 될 것으로 좀 기대감을 좀 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어서 뭐 이제 신정동 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조금 계속 지금까지는 활용하지 못했던 좀 자산들이 좀 본격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사업, 호텔의 실적 개선인데요. 이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본이랑 되게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너네 일본 가지 마라, 뭐 일본에서도 뭐 중국 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수혜가 조금 한국으로 좀 많이 몰렸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인바운드 주도 계속해서 보면 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드래곤시티 이제 호텔 객실의 가동률과 그리고 객실 단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제 호텔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걸 좀 보시면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보고 있고, 네, 이런 실적 흐름 이런 개선들이 이제 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좀 리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서부 T&D가 이제 단순히 호텔만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자산을 좀 활용한 리츠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텔 자산 가치가 최근에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좀 리츠 배당도 확대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자산 매각하면서 차익에 따른 이런 특별 배당, 이런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뭐 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시작되고 호텔 실적도 좋아지고 뭐 리츠까지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냥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소형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 아직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지점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손절가 대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꽤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이나 뭐 자산 가치에 좀 이런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네,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역시도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요. 네, 차트 보시면은 계속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계속 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20만원 부근까지는 20만원 부근에서 꾸준히 계속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여기 22만 5천원 여기선도 조금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지점에서 그래서 저는 좀 21만원이나 22만원 여기 구간에서 조금 충분히 관심있게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21만원에서 22만원 초반은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20만원 여기 매물대가 여기가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20만원 여기 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지점에서 좀 손절 기준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좀 추세가 약해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20만원 지지를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여기가 뚫리면은 이제 투자 심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20만원 이탈하면은 거기서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1차 목표가는 24만원에서 25만원인데요. 네, 여기 구간도 이제 얘도 매물대가 조금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저항 받으면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24만원에서 25만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24만 원 중반에서 25만원 되기 직전에는 1차 목표가 부근에서 분할로 조금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전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5만원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후에 이제 뭐 25만원까지 이제 올라갔었어. 근데 뭐 다시 떨어졌다가 뭐 다시 25만원을 이제 거래량 같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27만 5천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로 24만원 중반에서 25만원에서 1차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2차로 이제 27만원에서는 이제 2차 목표가로 이제 잡으시고, 해당 구간에서는 이제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이 전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절 구간도 그렇게 뭐 부담적인 가격은 아니고, 네, 비교적 이제 멀지 않은 편이고, 이제 위쪽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조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괜찮은 종목 중 하나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는 함께 봤으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자면, 이제 금융지주를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왜 사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실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이런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8,800억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보고 있고, 이제 상반기 이제 순이익만 해도 이제 연간 90% 수준의 연간 대비 이제 90%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도 이제 PBR이 0.9배이기 때문에
이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 업계의 이런 업황의 이런 좀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 개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지금은 되게 많이 빠졌지만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수수료 대금이 이런 금융지주에게는 엄청난 이득이다. 증권사는 엄청난 이런 매출액 이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금융지주 자체가 이제 ETF 이제 시장 점유율도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실적 개선 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용공여 잔고도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좀 이자 수익이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업 자체의 전반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오늘 그냥 찾아봤던 건데요. 이제 최근 일본 증시를 보시면은 이제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40년 만에, 무려 40년 만에 시가총액 1등을 1위를 다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금융주의 가치가 좀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일본 금융주 재평가 사례가 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파이낸셜 그룹, 이런 미쓰비시도 이렇게 1등, 시가총액 1등을 다시 탈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지점에서 국내에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자 섹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를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보험사 인수나 뭐 그런 변수 같은 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실적 흐름이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장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흐름을 보셨을 때 조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관이 계속 이제 3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공통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첫 번째, 꾸준한 매수. 기관이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에서 손절 기준이 명확하고, 앞으로 실적과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전 좀 공통적인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근데 지금 최근 증시가 계속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좀 무리한 추격 매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드린 지지 구간이나 손절 구간을 조금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